자, 안녕하세요. 영화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갖다 놓고 지랄만 하는 방송. 전문성과의 거리두기를 지향하는 방송. 소소한 지적 허용을 최고로 하는 방송. 스포일러가 별처럼 쏟아지는 방송. 끝은 창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약한 시작을 내는 방송. 어디 좀 어디서 영화는 좀 봤니? 진행, 제작, 연출, 기타 등등을 맡고 있는 빌바입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이고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슬램덩크 극장판을 다룹니다. 네. 오프닝 멘트를 지난 회차에 이분이한테 시켜놨더니 이번에 좀 읽을 때 괜히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어떤 의외로 성대모사나 이런 어떤 목소리 연기에 재능이 좀 있는 편이라 쉽게 이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꿋꿋이 해나가는 걸로 해야겠네요. 그래요. 못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해버려서 당황스럽습니다. 아바타 2를 열심히 녹음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더 메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재밌고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못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을 만들 때 좀 더 가다듬고 생각을 더 첨가하고 이랬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아쉽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다음 방송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편집도 조금 더 안 해봤던 거를 좀 해봤는데 좀 조잡했던 것 같고요. 그런다고 다시 바꿀 생각은 없는데 이것도 역시나 다음 만들 때 더 자양분이 되겠죠. 확실히 혼자 하는 것에 또 재미가 있고 또 이분이랑 같이 녹음할 때도 재미가 있는데 또 간결한 건 확실히 둘이서 준비하고 녹음하고 편집할 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나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보다 조금 덜 들어주셔서 좀 아쉽고요. 언젠가는 이 회차가 빛을 더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네, 들어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편에 제가 팟빵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들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는 좀 덜 전달을 드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전혀 그렇진 않고 당연히 들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힘이 되고 한 편 한 편 더 열심히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빵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 맞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오늘은 타케이코 이노우의 작가, 이번에 감독으로 데뷔를 했죠. 왜냐면 원작도 스스로 만드셨고 이번에 감독까지 극장판에서 맡으셨기 때문에 이제 감독이라고 꼭 불러도 틀말이 아니게 됐네요. 일단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개봉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다룰까? 의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슬램덩크나 마지막 승부처럼 저처럼 이제 농구 팬들에게 지겨운 소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한정으로 농구 제일 부흥기 시즌이죠. 거기에 맞춰서 나왔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무슨 이제 한국 농구 얘기만 하면 이제 마지막 승부 얘기하고 그 시절 연고전을 얘기하고 아직도 그런단 말이죠. 20년 전인데 아니죠. 이제 30년이 다 돼가네. 그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마지막 승부는 진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농구 대잔치랑 마지막 승부. 근데 슬램덩크는 마지막 승부보다 훨씬 더 대단한 작품이죠. 근데 슬램덩크는 다른 이유로 좀 작품이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더 다른 작품들이 나왔다가 더 완벽한 원작을 해칠까봐 그게 좀 두려웠어서 굳이 또 나오지 말고 그냥 레전드로 남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근데 막상 오늘 개봉하게 되니까 어차피 볼 것 같더라고요. 농구를 워낙 또 좋아했었고 제가 많이 하고 그랬었고 농구를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학교 때는 학점보다 농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농구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제 학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만큼 제가 농구에 대해서 진심이고 관심이 많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만큼 슬램덩크도 좋아하기 때문에 슬램덩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추억 속에서 완벽하게 남아주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굳이 이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도 시큰둥 좀 했었는데 말이죠. 보러 가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다 바꿔서 저녁에 보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케이코 이노우의 작가가 직접 감독을 맡았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감독이라고 하면 제가 갖고 있는 혹시 두려움, 완벽한 내 추억의 작품이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만약에 솔직히 이 작품이 저는 일단 추천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작품이 별로였다고 하더라도 뭐 만드신 분이 스스로 망가뜨린 거니까 뭐 어쩌겠냐는 마음도 들긴 들어서 일단은 그래서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다 왔고 안 보러 갔으면 후회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 보러 갔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시작한 지 5분도 되기 전에 보러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급하게 일정을 바꿔서 움직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추억에 젖으면서 옛날 농구 생각도 하면서 슬램덩크 자체를 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저처럼 비슷한 추억을 가진, 농구와 슬램덩크에 대한 추억을 가진 나의 또래 남자분들이 확실히 많고, 저는 확실히 그래서 30, 40대 남자분들만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되게 연령층도 다양하고 성별도 여자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슬램덩크는 워낙 또 명작이고, 또 만화다 보니까 젊은 연령층, 어린 나이대의 연령층에도 분명히 소구력이 있고, 또 슬램덩크라는 만화는 그 여성분들도 많이 알기 때문에 정말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이들 보러 오셨던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영화를 끝나고 나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가족 관객이 있었는데, 뭐 아빠, 엄마, 아들, 그리고 이모 이렇게 네 분이서 오신 것 같아요. 아빠는 이거 역시 잘 보러 왔지 하고 이렇게 흐뭇해하고 계셨고, 엄마와 이분은 재밌었다고, 역시 슬램덩크는 재밌다고 하셨다고, 잘 봤다고 하시고, 아들은 아마 슬램덩크를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은데 자기 농구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6살, 7살쯤 돼 보였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엿들은 제가 흐뭇했어요. 나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작품을 좋아했구나, 이 작품이 평가가 좋구나 해서 제가 흐뭇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이제 그 엄마분께서 슬램덩크는 재미있는데 농구 보러 가면 막상 재미없어, 이건 재밌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국내 농구의 팬으로서, 크블의 팬으로서 이 말을 사실 반박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고 그랬습니다. 씁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보는 재미가 있는데 말이죠. 보다 보면 재밌는데 말이죠. 그런데 스포츠가 보다 보면 재밌다는 거는 그만큼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긴 하죠. 메시 잘하는 거는 축구 모르는 사람이 봐도 딱 보면 잘하는 거 아는 것처럼, 크블 경기가 얼마나 재밌다는 거를 설명해야 되는 것 자체가 크블 경기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씁쓸했다. 근데 뭐 그거는 좀 사설이고요. 어쨌든 간에 다양한 연령층 분들이 보러 오셨고 또 만족을 하고 돌아가시더라.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짧게 평을 해보자면, 일단 법고창신, 온고지신을 잘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작에서 좋은 점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새로운 기술의 옷을 입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만화가 움직이는, 만화책에 있는 그림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화책과 애니메이션과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도 이제 만화를 바탕으로 그 작화를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고, 이거는 이제 CG를 입혀서, 그러니까 뭐 폴리곤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3D CG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은 주로 작화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직접 그림을 넘겨서 매 프레임을 만들어서 넘기는 그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CG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색다른 느낌? 재패니메이션을 볼 때와 색다른 느낌이었고, 만화가 움직이는 느낌이어서 참 좋았어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보다는 저는 만화책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사실 이게 추억팔이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작품이 완결이 된 지가 지금 20년, 25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건드렸을 때 망할 수 있다는 어떤 추억팔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도전이었을 수 있는데 잘 성공을 해놨다라고 봅니다. 원작보다 더 좋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속편이. 그런 것처럼 또 원작 팬들의 높은 기대치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는데 잘 성공을 해냈다고 보고요. 또 역시나 원작에서 보였던 장점, 좋은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좋은 캐릭터들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이 작품의 원작의 미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만화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벚꽃창신에 성공했다는 얘기로 먼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죠. 이 슬램덩크 원작의 좋은 점, 바로 캐릭터의 매력, 그리고 만화적인 감성이 살아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 같은 이제 청춘들, 저처럼 이제 30이 넘은 어른의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촉촉함, 물론 저도 한때 이제 뭐 10대 때는 그런 촉촉함,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 뜨거움을 담아낸 어떤 이 만화의 매력이 그대로 살아있었다라고 봅니다. 또 좋았던 점은 주요 인물 중에 가장 이야기가 덜 알려져 있던 송태섭을 중심으로 풀어낸 것도 역시 좋았죠. 이제 슬램덩크 만화 원작이 완결되고 나서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을 제가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의 어떤 내용이 원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구나 는 거를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송태섭이라는 캐릭터가 항상 재기 넘치고 패기가 있고 활달한 느낌인데 뭔가 모를 어둠이 있어 보였는데 이 어둠이 뭔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원작 슬램덩크의 장점,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다리 근육 같은 어떤 표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살리면서 애니메이션으로 넘어와 있다는 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만화적인 느낌을 살리는 방법, 그러니까 스크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적절하게 이거를 약간 만화 보는 느낌이면서도 애니메이션적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롤이라는 게 이제 한 그림을 다음 그림으로 넘기지 않고 한 그림을 시점을 옮겨가면서 포커스를 옮겨가면서 움직임을 추가하는 방법인데 만화에서 프레임을 계속 추가하는 게 비용이 계속 들다 보니까 그거를 프레임을 새로 만드는 걸 좀 덜 만들고 덜 하고 이미 만든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동영상이니까 이동하는 느낌, 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주로 쓰는 방법들인데 뭐 이게 행스크롤 게임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흔한 기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잘 쓰면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또 움직이게 하는 느낌도 주기도 해서 뭔가 영어로 치면은 중요한 장면을 그냥 스틸컷을 딱 집어넣고 스틸컷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생각나는 예가 공동경비구역 JS 이런 데 보면 이제 주요 인물들이 담긴 사진을 딱 몇 초 동안 보여주면서 그의 감정을 좀 살려내는 그런 기법 쓰는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거를 잘 활용해서 이 캐릭터들의 어떤 감정, 그 상황에 대한 묘사 이런 걸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강백호의 등판을 스크롤 형식으로 엉덩이부터 등판까지 쭉 올라가면서 보여주는데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작에서 좋았던 게 워낙 스토리가 좋았죠. 그러니까 사실 농구라는 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숱한 추억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근데 10대 청소년들에게는 그게 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농구에 진심일 수 있는 나이대인 거죠. 그 10대 소년들의 나이라는 게 10대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 그깟 공놀이가 왜 진심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그 그깟 공놀이의 진심이었던 그 사람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음이 퍽퍽해짐에 따라 그렇게 진심일 필요까지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진심이었던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캐릭터의 사연을 잘 펼쳐서 이 사람들이 이 농구공 하나에, 이 게임 하나에 저렇게 열정이고 진심인지, 그걸 왜 그런지를 와닿게 잘 설득을 해냈어요. 정말 캐릭터가 좋았고 이야기가 좋았다는 얘기겠죠. 송태섭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송태섭 말고도 뭐 정대만, 최치수, 뭐 정우성 등등의 그 캐릭터들의 어떤 실패나 결핍에 대한 이야기도 잘 표현을 해서, 이거는 사실 원작에도 있던 부분인데 이번 극장판에도 잘 표현이 돼서 이 상황과 북산의 경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스토리를 담아서 잘 풀어냈던 원작의 장점인데, 그걸 역시나 잘 활용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정대만 얘기, 최치수 얘기, 정우성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그 원작 선왕전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송태섭의 비중은 좀 작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존에 많이 다뤘던 기존에 다뤘던 전사는 그대로 두고 조금 가공을 하고, 그 대신에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원작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송태섭의 전사를 선왕전과 잘 버무려 놨기 때문에 또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작이 워낙 또 대단한 작품이었던 게 스포츠의 박진감을 만화로 표현을 했다는 건데, 만화로 사실 표현하는 게 쉽지 않죠. 만화는 그림인데 스포츠는 계속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 얼마나 그 높이 뛰었는지,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그리고 경기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사실은 만화로 표현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뭐 NBA 경기를 보시면 선수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수많은 움직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화로 표현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슬램덩크는 그걸 해냈고, 그래서 명작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작가가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역시 그 원작에서 보여줬던 농구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농구라는 스포츠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했었던 흔적들, 이런 게 역시나 그대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작 만화의 작화에다가 거기에 폴리곤을 입혀서 움직임을 추가했기 때문에 실제 만화 캐릭터들이 만화의 그림체로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졌다면 신선함이 없었을 거고 별로 안 보고 싶었을 텐데, 이거는 제가 잘 재밌게 봤던 그 만화책이 움직이는 느낌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이노우에 감독이 CG 애니메이션 방법을 선택한 게 너무 잘하는 선택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초반에 이 작품을 볼까 말까 고민했었던 이유가 추억팔이가 될 것 같아서, 이 추억팔이 사실 어설프게 하면 원작의 감독을 다 말아먹을 수가 있다, 이거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볼까 말까 고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추억팔이 혹은 뭐 리메이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장점은 확실합니다. 인지도,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이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관심 얼마나 소중한 자원입니까? 흥행에서 매우 유리하죠. 인지도가 깡패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판매를 해야 될 대상들이 내가 판매해야 될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걸 판매를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없습니다.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스토리라인을 활용할 수 있고 좋은 세계관을 받아서 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창작에 들어가는 품이 작죠? 새로 아예 만드는 것보다요.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는 추억을 되새길 수가 있어서 팬들 입장에서도 추억팔이 리메이크가 반갑긴 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죠. 바로 퀄리티가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인데, 제가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극장판이 새로 나온 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수많은 실망, 수많은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작을 알고 있고 원작이 대단했던 것만 대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했기 때문에 또 리메이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작의 명성에 못 미치는 작품이 나오면 그만큼 실망이 더 크겠죠. 그래서 원작이 갖고 있는 장점들은 그대로 살리고 거기서 시간이 지난 만큼 새로움을 섞어서 다른 모습, 신선한 모습, 아니면 뭐 그 전에 갖고 있던 모습을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느낌, 방법을 찾아서 와야 되는데, 슬램덩크는 CG 애니메이션으로 그리고 송태섭의 서사를 풍부하게 넣는 것으로 그걸 해냈습니다. 자, 리메이크가 아예 처음이 없는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쉬운 만큼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이 있죠. 뭐 그걸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계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리메이크로 나온 극장판이 아무리 잘 만들고 호평을 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원작 만화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왜냐면 그것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새로 만드는 게 어렵고 그 어려운 과정을 해냈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건 무척 어렵죠. 왜냐하면 설계도도 필요하고 설계도에 맞는 재료도 수급해야 되고, 왜냐면 재료 수급이 마음에 잘 안 되면 설계도를 바꾸기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지 그것도 계획해야 되고, 또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었던 작품들을 또 만드는 건 쉽죠. 이미 설계도도 다 검증이 되어 있는 거고 재료 수급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다 알고 있고 이 재료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도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예측이 쉽고 유지 관리하기도 쉽죠. 어렵게 어떤 큰 뼈대라고 할까요? 뼈대를 만들어냈으면 그 뼈대만 잘 만들어냈다면 그거를 계속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뭐 자전거로 치면 자전거 카본 프레임만 좋은 걸로 하나 갖고 있으면 계속 부품들을 갈아 끼면서 자전거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그러나 기존의 것을 답습하기만 하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고 신선한 것을 원하고 그것이 폭발적인 인기를 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기존에 했던 거를 잘 반복했다고 한들 그래 잘 반복했네 정도의 칭찬을 들을 뿐이지 이거 완전 새로운 거야, 너무 신선한데, 이거 뭐야, 너무 신기한데, 이런 반응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 잘했네 이 정도의 평가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리스크가 많아도 비용이 많이 들어도 새로운 걸 계속 만들려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져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추억팔이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많죠. 잘했던 것, 잘하는 것을 반복할 때 항상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잘했던 걸 또 하고 잘했던 걸 또 한 것이 결국엔 그게 직업이라는 것의 본질이긴 하죠. 직업이라는 게 뭡니까? 특별하게 정의가 되진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반복하는지를 알면 그게 그 사람의 직업인데, 그렇죠. 반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간사의 본질이긴 합니다. 그러나 계속 새로운 걸 찾아 떠나야 되긴 하죠. 현실이 힘들고 지겨울 때 이렇게 지나간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는 건 분명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에너지를 좀 받았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8시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좀 활기찬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 운동도 조지고 지금 약간 좀 잠을 줄여가면서 대본도 쓰고 녹음도 하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에너지를 제가 얻었다는 거죠. 슬램덩크를 통해서. 슬램덩크를 통해서 지나간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힘이 났고 에너지를 얻고 이렇게 조금 오늘은 열정을 태우고 있는 거죠. 저는 농구를 참 좋아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런데 근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 약간 애증의 관계입니다. 농구에 재능이 별로 없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시간도 많이 쏟아붓고. 나 같으면 내가 제 정도면 안 한다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그리고 네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데 저렇게 농구에 열심히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그냥 좋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실력이 늘었고 인정을 받았고 그런 어떤 지난한 과정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있고 그 과정 속에 함께한 친구들이 있고 형들이 있고 이런 거고 동생들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농구는 참 애틋하죠. 저에게. 농구 얘기하면 정말 할 말도 많고 그런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농구에서 얻은 게 많다고 해서 예전에 많이 열심히 했다고 해서 농구에 여전히 미쳐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농구에 대한 시절을 계속 추억하고 있는 건 저를 파괴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농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신체도 아닙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이렇게 몸무게가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농구를 할 시간도 없고 이미 예전만큼의 신체가 유연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탄력도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농구를 하려면 몸을 또 만들어야 되고 몸을 만들어서 또 농구할 시간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이렇긴 한데 그 시간이 또 없죠. 그러니까 농구가 무엇보다 업이 아닌데 농구에 몰입하면 내가 해야 될 책임들, 내가 꾸려가야 될 일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참 20대 때, 대학생 때는 농구라는 게 그냥 시간만 맞으면 나가서 골대에 공을 던지면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농구를 하려고 하면 농구를 하려고 몸을 만들어야 되고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농구하러 또 가야 되고 또 갔다 와서 또 쉬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농구는 이제 더 이상 열심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가끔 기분만 낼 수 있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농구는 이제 추억 속으로 묻어두고 떠나는 게 저의 상황에 맞는 행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갑자기 농구가 좋다고 농구하러 돌아다니면 제가 지금 책임져야 될 일들은 다 망가지겠죠? 그렇습니다. 했던 걸 계속 반복하는 건 익숙하고 달달하고 좋죠. 하지만 달달한 당이 과하면 항상 몸에 좋지 않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인생을 꾸려가는 거는 별 맛없는 샐러드와 닭가슴살 같은 걸 계속 먹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긴 하거든요. 재미없고 지루하지만 그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그 반복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건강관리랑 비슷해요. 맛없는 샐러드, 퍽퍽한 닭가슴살 먹어야 되고 또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어떤 지루한 운동을 계속 반복을 해야 그나마 건강이 유지가 되고 또 나아질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건 달달함, 쾌락은 좀 참고 또 나를 단련시켜주는 어떤 나를 고통스러운 운동 같은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걸 계속 해야 결과적으로 나의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내가 또 새로운 기회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억팔이를 계속하는 건 당장 기분이 좋자고 과당을 계속 먹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나 과당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에 무리가 오고 혈당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야기시키잖아요. 그런 거죠. 추억팔이를 계속하는 건 내 인생이 몸이라고 비유하면 내 인생의 당뇨병을 선사하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 당의 적절한 활용법은 도저히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 머리가 안 들어갈 때 잠깐 당을 때려서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쓰는 건
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을 이렇게 절제해서 쓰지 않으면 탈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추억팔이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약간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이 나긴 났어요. 지금 사실 일본 문화라는 게 힘을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일본 뭐 극장가 뭐 영상물 시장을 볼 때 계속 만화에 기반한 작품, 만화에 기반한 애니메이션, 만화에 기반한 실사 영화 이런 것만 계속 만들어내니까 세계적인 흐름에서 뒤처져 있고 내수 시장에서만 소화가 되는, 물론 일본의 문화 시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하긴 하지만요. 옛날만큼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추억팔이를 계속을 했던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잘 시간이 넘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다 보면은 바람이 뭉개지고 또 텐션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또 빡세게 시간을 짜내야 됩니다. 해볼게요. 자, 오늘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느낀 건데, 좋은 캐릭터 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좋은 캐릭터는 결국엔 결핍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를 또 깨닫습니다. 결핍이 잘 주어져야지 그 결핍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스토리가 또 나오고, 또 결핍을 일어났을 때 또 감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 캐릭터는 그 사람의 결핍이 무엇인가로 결정이 됩니다. 결핍이 is 캐릭터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로 이 틀에서 볼 때 북산은 정말 대단한 팀이고, 또 산왕은 북산에 완벽하게 카운터의 자리에 있는 팀이에요. 북산이 결핍의 팀이라면 산왕은 결핍이 결핍한 팀입니다. 참 말장난 같지만 이게 진짜 진실이고, 이걸 오늘 좀 보고 나면서 느꼈어요. 그간 만화책을 뭐 재밌게 보기만 봤지 분석할 생각을 안 해봤는데, 분석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 북산의 멤버들의 결핍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강백호 문제합니다. 집에 어느 가정에 문제가 어느 정도 있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한 가정 환경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농구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서태웅은 농구는 잘하지만 독단적이다 라는 게 있고, 근데 승부욕이 너무 센데 자신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있죠. 정우성과 윤대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서태웅의 결핍은 독단적이라는 모습과 자기보다 잘하는 상대가 있으면 결핍이라고 볼 수 있고, 치치수도 이제 독단적인 리더라는 게 단점인데, 그 무게감을, 그러니까 약팀을 끝까지 버텨왔던 어떤 리더의 무게를 스스로 내려놔지 못하는 어떤 결핍이 또 있습니다. 뭐 한계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송태섭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부족함이 있죠. 작습니다. 이른바 상위권 팀의 가드들과 비교해 볼 때, 뭐 산왕전의 이명헌, 뭐 해남의 이정환과 비교해 볼 때 그 신체적 약점은 두드러지죠. 그리고 정대만은 재능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강백호, 서태웅, 최치수, 송태섭에 비해 정대만은 어떻게 보면 모두 가진 선수에 가깝죠. 재능도 있고 성격도 그렇게 꽉 막혀 있지 않고, 물론 부상으로 인한 좌절로 인해 많이 망가졌었고, 그로 인한 공백기가 있죠. 그리고 공백기로 인한 체력 부족, 이게 결국엔 정대만의 결핍입니다. 그리고 교체 멤버로 나오는 안경 선배, 준호죠. 준호. 이 사람은 성실하지만 나머지 그거 빼곤 전부 다 부족한 선수. 이 6명의 상징하는 능력치들이 있어요. 강백호는 재능, 서태웅은 승부욕, 최치수는 리더십, 송태섭은 피지컬, 말 그대로 이제 신체적인 크기, 정대만은 꾸준함, 이준호는 강백호와의 완전 반대, 혹은 정대만과의 완전 반대인데 재능을 얘기하는 캐릭터입니다. 아니죠, 성실함을 얘기하는 캐릭터죠. 이 6명의 상징하는 능력치를 만들면 정말 훌륭한 농구 선수입니다. 재능도 있고, 승부욕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신체도 타고났고, 꾸준함도 있고, 완벽한 선수죠. 르브론 제임스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북산의 팀 선수들은 다 부족한 결핍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결핍들을 팀이라는 형태로 뭉쳐서 이 각각 갖고 있는 결핍들을 다 이겨내는 거고 결국엔 승리를 합니다. 근데 사낭은 결핍하는 게 없는 팀이에요. 사낭의 주요 캐릭터 정우성은 뭐 농구 선수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적어도 일본 고등학교 무대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부족하죠. 실패 역시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실패가 부족합니다. 신현필, 이명헌도 마찬가지. 각 포지션에서 부족함이 없는 선수를 평가해 봤는데 부족함이 없는 점이 부족한 점인 거죠. 부족한 점의 부족. 결과적으로 사낭은 같은 방법으로 오랫동안 승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실패라는 자원을 갖지 못한 팀이 됐어요. 보면 모든 매치업에서 사낭이 이기거든요. 정대만을 빼고는 사실은 전부 다 사낭의 선수들이 낫습니다. 능력치를 비교해 볼 때. 근데 정대만도 이제 체력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낭이 전부 다 이긴다고 해도 되긴 한데 뭐 그래도 정대만 후반에 폭발하니까 그래요. 정대만 빼고 사실 사낭의 모든 스타팅 라인업 선수가 북산을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낭이 진 거는 북산이 사낭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북산이 사낭에게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고 그 모습에 당황한 사낭이 스스로 무너진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북산과 사낭의 선수들 그러니까 캐릭터들을 결핍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 결핍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스토리가 나온 거죠. 또 이게 북산과 사낭을 완벽하게 대치를 시켜놓으면서 이 놀라운 스토리가 나온 거죠. 좋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핍을 잘 줘야 되고 또 결핍이 어떻게 잘 극복을 해가는 과정을 그려내면 좋은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태섭을 왜 주인공으로 골랐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송태섭은 사실 결핍이 있죠. 딱 확연하게 있습니다. 키가 작다. 하지만 다른 멤버들과 달리 그 결핍이 그렇게 잘 드러나는 선수도 아니었어요. 원작의 내용을 볼 때. 강백호는 뭐 경력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오는 선수고 서태웅도 능력이 좋지만 서태웅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이정환, 뭐 윤대엽, 정우성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결핍이 있는 선수죠. 근데 송태섭은 결핍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키가 작다는 거가 묘사가 많이 되지만 근데 송태섭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스피드와 기술이 있어서 그 결핍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죠. 근데 이 산왕전에서 그 스피드와 기술로 극복이 안 되는 풀코트 프레스라는 그 산왕의 전설을 통해서 송태섭의 결핍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송태섭의 결핍이 많이 드러난 게임인 거죠. 산왕전이라는 게. 그래서 산왕전을 극장판으로 만든 이번 작품에서 송태섭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작에서 다른 어떤 주전 멤버들과의 달리 송태섭의 전사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더 새롭게 극장판을 만들 때 송태섭의 이야기를 추가할 만한 구석들이 많았고 또 이런 어떤 송태섭이 아버지와 형을 잃었다는 그 이야기, 그 결핍을 농구로 풀어냈던 아이라는 거를 이제 전사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이 송태섭이 산왕전에서 거둔 승리가 송태섭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결핍을 이 농구 경기의 승리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이런 표현들. 스포츠가 단순히 공놀이가 아니라 스포츠 속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었을 때 그 누구보다 슬퍼하는 진짜 그냥 사람이라는 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가 송태섭이었다. 스포츠에서 시작해서 드라마로 결국엔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 작업에서 잘 맞는 캐릭터가 송태섭이었다. 그걸 그래서 송태섭으로 주인공을 골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깨야 되죠. 얼마 안 남았어. 자, 농구와 슬램덩크를 좋아했던 저로서는 참 고마운 작품이었습니다. 아끼는 작품이 망가질까 두려웠다고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서 돌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역시 다케이코 이노우에 센세 아리가또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또 만화책이 아니라 영상으로 또 이런 명작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좀 고맙고요. 애니메이션판은 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 훌륭한 작품을 영상으로도 꾸준히 돌려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 하나 더 나와서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거의 뭐 타짜, 뭐 범죄와의 전쟁, 대부 이런 것처럼 나오면 계속 보게 되는 작품들인데 이 작품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극장판 제작에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10년 만에 그 뜻을 갈아엎고 이 작품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데 이노우에 센세께서 이 뜻이 뭘지 마지막으로 내피셜을 쓰면서 마무리해보죠. 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CG 애니메이션을 쓰지 않고 작화를 선호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옛날 디즈니 만화들에서 만드는 방식인 거죠. 톰과 제리 시절. 여전히 일본에서는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전 방식이지만 고도화시켜서 새로운 기술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기도 하고 또 그게 개성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게 이제 그거 그냥 고수하는 거 말고는 더 이상의 어떤 가치를 못 만들고 있다는 거를 좀 지적하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영화를 더 이상 아날로그 필름으로 찍지 않는 것처럼 빙빙 돌려서 감아서 만드는 필름으로 막지 않은 것처럼 필름 카메라에 감성이 있다고 하지만 필름 카메라가 이 사진의 대세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새로운 기술에 비해서 장점이 전혀 없는 옛날 기술을 고수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케이코 이노우에 센세께서 자신의 명작을 스스로 가져와서 본질은 그대로 살리고 시대에 맞는 기술을 가져와서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걸 볼 때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엔 이제 일본 문화도 그간에 황금기가 있었고 정말 멋있는 역작들이 있었고 거기 역작들을 만들었다 훌륭한 기술들을 우리가 정말 고도화시켰다는 거 알지만, 그렇지만 이미 시대에 뒤처진 기술이 시대에 딱 맞춰서 나온 기술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바꿔나가자, 벚꽃창신하자, 원고지신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닐까 한번 내피셜을 과하게 한번 써보고요. 이 작품이 일본 문화계에 많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졸린 상황에서 이렇게 잘 끌어왔는데 녹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